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박석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제 삶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중소조선기자재 회사에서 32년간 기술직으로 일하다 6해 전에 퇴직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직하기 2해 전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요. 큰아들은 캐나다로 유학 가서 그곳에서 정착했고 지금은 토론토에서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로 독일에서 일하고 있고 막내딸은 미국 시카고에서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살고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대견하고 자랑스럽지요.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모두 한국에 있을 때 명절이면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손주들 재롱잔치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과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죠.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떠나고 노부모는 한국에 홀로 남겨진 경우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시작된 건 제가 퇴직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부산의 한 조선기자재 회사에서 품질관리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6개월 앞둔 어느 날 회사에서 퇴직연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지 선택해야 했거든요. 박 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료 김 차장이 물었습니다. 글쎄 난 아직 결정 못했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130만 원 정도 나올 거고 회사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생활은 가능할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서 전원주택 짓는데 보태려고요. 아이들 다 독립했으니 아내랑 둘이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려고요. 김 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저도 노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정도였고 국민연금은 134만 원 정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은 제가 재혼하길 원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살면서 취미생활이나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었죠.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 성민이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참에 캐나다로 오세요. 저희 집 근처에 시니어 아파트가 있는데 한국 교민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시설도 좋아요. 여기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캐나다에 사는 큰아들은 이제 막 둘째 아이가 태어난 상태였고 집도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직접 모시기보다는 인근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권했던 거죠. 아니다 성민아. 난 내가 평생 살아온 이곳이 좋구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새롭게 적응하기엔 내가 너무 늙었어. 제가 거절했습니다. 실은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제 퇴직금으로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웠고 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성호가 독일 근무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원래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일하던 성호는 독일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가족과 함께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독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3년 계약인데 그쪽 생활이 괜찮으면 계속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쌍둥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독일에서 교육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들의 발전을 위해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한 명의 자식이 멀리 떠난다는 생각에 서글펐습니다. 그럼에도 표정 관리를 하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성호야 축하한다. 독일은 기술 강국이니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다. 걱정 말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라. 마지막으로 막내딸 지영이가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국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던 지영이는 시카고의 디자인 스튜디오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빠 저 미국 가게 됐어요. 시카고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제안이 왔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서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이제 아빠 혼자 계시게 됐네요. 저는 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했습니다. 우리 딸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외국에서 알아봐 주겠니? 아빠는 괜찮으니까 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렴.
그렇게 자녀들이 모두 해외로 떠나고 저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그랬지요.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데 이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통이니까요. 첫 추석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명절 아침 아이들이 영상통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다들 시차가 달라 따로따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도 여기서 한인 가족들과 모여서 작게나마 추석 행사를 해요. 캐나다에 있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독일에서는 추석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희끼리 송편 비슷한 걸 만들어 봤어요. 애들이 재밌어 하네요. 성호도 영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지영이도 시카고에서 연락했습니다. 아빠 혼자 추석 보내시느라 많이 외롭죠? 내년에는 꼭 휴가 맞춰서 한국에 갈게요. 모두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외로웠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나니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혼자 찬 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건 내 선택이기도 하지. 아이들이 모두 와서 살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솔직히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려면 언어도 문제고 문화적 차이도 큽니다. 제 나이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게다가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나 미국 시카고 독일 미넨의 생활비는 한국보다 훨씬 비쌌고 제 퇴직금과 연금으로는 그곳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 134만 원에 퇴직연금 76만 원을 더해도 한국에서는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해외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했는데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혼자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 나가 바둑도 두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었습니다. 또 인근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목공 교실에 등록해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어 작은 소품을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을 무렵 둘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설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 올해는 자녀분들 안 오세요? 목공 교실에서 만난 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다들 해외에 살아서 명절마다 오긴 힘들지요. 영상통화로 얼굴이나 보는 게 다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딸아이가 호주에 살고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일해요. 명절이면 집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윤 선생님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녁에 단지 내 노인정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끼리 작은 설날 모임을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10명 정도 모여 간단한 음식을 나누고 윷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가족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하니 외로움이 조금은 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조선기자재 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오래 하셨다고요? 그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네요.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술지도사로 일하는 게 어떨까요? 주 15시간 정도 일하고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지원했고 다행히 선발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각각 5시간씩 지역 내 중소기업에 가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월 60만 원의 추가 소득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더해져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총 27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 있으니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절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다 해도 가족만큼 채워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추석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명절에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에는 화상 명절 행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화상 명절 행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노인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함께 명절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모든 가족이 동시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미리 녹화된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자녀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복지관의 대형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저처럼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어르신들 여럿이 함께였습니다. 차례 지내는 시간을 맞춰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차 때문에 미리 녹화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비록 음식은 함께 나눌 수 없었지만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국어 많이 배웠어요. 다음에 한국 가면 할아버지랑 많이 놀아요. 캐나다에 있는 손녀 지수가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였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우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네.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처럼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는 노인들이 많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점점 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그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도 부모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명절마다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제가 이제 68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일하던 중소기업 기술지도사 일은 계속하다가 건강 문제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고혈압이 심해져서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막내딸 지영이가 급히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아빠,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한테 알리지 않으셨어요? 혼자 이런 고생을 하시다니 너무 속상해요. 지영이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울먹였습니다. 별거 아닌데 너희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그리고 내가 이제 혼자 살아온 지 여러 해 되었으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는 2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손맛이 담긴 음식을 먹으니 병도 빨리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시카고에 아빠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번 입원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사는 것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줄 가족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니 제가 나이가 들수록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더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건강은 어떤지,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는지 묻곤 했으니까요. 지영아, 내 제안 고맙다. 하지만 내가 미국에 가서 무얼 하겠니? 영어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데 더 외로울 것 같구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시카고에도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한인 노인분들이 모이는 센터도 있고 한글 신문도 있어요. 언어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영이가 설득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걱정이다. 내 연금으로는 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제가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월세 절반은 부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도 미국에서 받으실 수 있잖아요.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제안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돌아간 후 2~3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남아 혼자 사는 것과 미국에 가서 딸 가까이에서 사는 것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상담도 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 성호가 독일에서의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독일에서의 생활도 좋았지만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곁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서요. 성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성호네 가족이 부산이 아닌 제가 사는 지역 근처로 온다고 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성호네 가족이 한국에 돌아왔고 저의 생활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2명의 쌍둥이 손주들이 찾아와 집 안을 뛰어다니며 북적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독일에서 배운 축구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도 같이 하실래요? 손주들이 활기차게 제안했습니다. 물론 제 나이에 축구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오는 집밥은 정말 제 영혼까지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원의 가족이 돌아온 이후로는 명절도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비록 모든 자녀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여 명절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도도 했습니다. 명절마다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대형 태블릿으로 연결해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민아, 너는 캐나다에서 송편은 어떻게 구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한인마트에서 파는데 맛이 한국 것만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도전 중이에요. 성민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도 미국에서 연결되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그리워요. 다음 명절에는 꼭 휴가 맞춰서 한국에 갈게요. 이렇게 기술의 발달 덕분에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호가 돌아오면서 제게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최근에 실버타운이 새로 생겼는데 시설도 좋고 비용도 적당해요.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라서 자주 뵐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를 월세로 놓고 그 수입으로 실버타운 비용의 일부를 충당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후 생활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식사가 제공되고 의료 서비스도 가까이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연령대의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오후에 실버타운에서 합창단 연습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목소리가 좋으시던데 테너 파트가 부족해서요. 옆방에 사는 강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합창이라고요? 젊을 때는 노래 부를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배워볼까요? 제가 호기심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합창단 활동도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역 축제나 행사에 초청되어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 성민이가 캐나다에서 휴가를 내고 한국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가족 모두 데리고 갈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얼굴도 실제로 보고 한국도 경험했으면 해서요. 성민이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손주들은 한국에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실제로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성민이네 가족이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성우와 함께 나가서 기다리고 있자니 정말 오랜만에 두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다. 캐나다에서 온 7살 손녀 지수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비록 얼굴은 영상통화로 자주 봤지만 실제로 안아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일부가 모이니 집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성민이네는 2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곳을 여행했고 주말에는 모두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남겨드리고 떠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성민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처음에는 외롭기도 했지만 이제는 적응했단다. 실버타운에도 친구들이 많고 성원의 가족도 자주 보고 너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하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지영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모두 아빠 곁에 있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3명이 돌아가면서 한국에 와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각자 한 달씩 휴가를 내서요.
정말 감동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생활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위해 시간을 내겠다는 것이니까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구나. 너희들 각자의 삶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가끔 시간 날 때 찾아오면 그걸로 충분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3번 각각 한 달씩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생활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에는 방문이 어려워 화상통화로 대체했지만 그래도 이런 규칙적인 만남이 제 삶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명절이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모든 자녀가 항상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 명은 곁에 있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연결됩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합창단 외에도 원예 동아리에 가입해 작은 화분을 가꾸는 재미에 빠졌고 요리 교실도 참여해 간단한 요리도 배웠습니다. 박 선생님이 만드신 비빔밥이 정말 맛있네요. 혼자 사시면서도 요리를 이렇게 잘 하시다니 대단해요. 요리 교실에서 만난 이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뭐려. 제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부엌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새 제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취미활동도 다양해졌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을 정도로 일상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모두 해외로 떠나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서글펐지만 이제는 달리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국경을 넘나드는 삶이 일상이 된 시대에 자녀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노년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요. 물론 명절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연결되는 명절 식사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혼자 두고 떠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호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지영이처럼 부모를 해외로 모시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멀리 있더라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68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게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해외로 떠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습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화상통화나 메시지 앱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녀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세요. 건강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독립적인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명절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깝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실버타운에서 제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합창단 연습을 위해 노래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성원의 가족과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지 기대가 됩니다. 비록 자녀들이 곁에 없더라도 제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